묵은 때도 제거했으니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프라이팬은 처음 쓸 때 기를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구입하셔서 처음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먼저 프라이팬을 기를 들이신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물을 네. 넣고 불은 가열하지 않은 아니 물 넣고 불을 가열할 거예요. 예. 프라이팬 길들이기 첫 번째 순서, 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물을 버릴까요? 네, 붓고 일로 갖고 오시고 물은 5분 정도 끓이다가 버리고 하고 그냥 가도 네, 되는 갖고 거죠? 오세요. 키친타올을 주시면 네. 그 올리브 오일이랑 주시면 프라이팬을 다시 한번 달구는데요. 이때는 물 대신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센 불에서 달굽니다. (3분가량) 달구다가 불을 끄고 키친타월로 기름을 골고루 문질러준 후 잘 닦아주세요. 기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버려주시고 닦아내시고 다시 한번 이제 물을 붓고 끓이고 2번을 연속해서 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2-3번 정도 반복한 후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시범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어려운 달걀 프라이. 스텐으로 계란 후라이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달궈지지 않아서 잘 네. 달라. 혹시 별 생각 없이 스테인리스 팬으로 달걀 프라이를 하다가 난감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늘어붙고 타고 그 이유는 뭘까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달걀 프라이 만드는 고수의 비법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네. 보세요. 중불로. 아까 우리가 길들일 때는 좀 센 센 불로 불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불로 해서 충분히 팬이 달궈진 다음에 네. 이것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기다리겠다.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요리의 생명은 예열. 실수 없이 조리를 하려면 예열을 잘해야 하는데요. 예열이 잘 된 팬에 물을 몇 방울 뿌려보면 물방울이 구슬처럼 굴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굴러다니면 잘 예열된 것. 이렇게 중불로 프라이팬을 달궈 예열이 되면 기름을 두르는데요. 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불을 약하게 줄인 뒤 달걀을 깨 넣습니다. 기다렸다가 어제 또 시켰다가 프라이팬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함께 쓰는 조리도구도 중요한데요. 조리도구는 나무나 실리콘 같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야 프라이팬이 상하지 않아요. 한 번에 깨끗하게 뒤집힌 달걀. 프라이팬 처음이에요. 바로 옮겨줘야 되나요? 바로 옮겨주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번에는 의뢰인이 직접 달걀 프라이에 도전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 눌러붙어요. 저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네.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노른자를 살짝 이제 놓고 하셔도 돼요. 네. 스테인리스 팬으로 달걀 프라이 하기. 고수만 따라하면 실패할 일은 없겠죠. 밀가루를 네. 먼저 이렇게 좀 부려놓으셨다가 이렇게 물고 놓으시고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고 나서 팬이 뜨거울 때 뜨거울 때 바로 밀가루를 뿌려서 네. 잠깐 기름을 선생님도 지금 밀가루 쓰셨는데 밀가루에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런 코팅팬 같은 거 세척할 때 밀가루를 뿌려서 휴지로 한번 이렇게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기름기를 깨끗하게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화장할 때 얼굴 기름 꼈을 때 분칠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중성세제로 한 번 더 닦아주고 밀가루에 의해서 이렇게 뜨거울 때 약간 뜨거운 윤기가 남아있을 때 얘를 닦아주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로 헹군 후에는 남은 물기를 싹 제거하면 끝! 스테인리스 팬 관리하기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네. 코팅 프라이팬을 갖고 네.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코팅팬은 처음부터 요리하기 전에 불을 네. 킴과 동시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고 스테인리스 스틸 프라이팬처럼 예, 달군 다음에 불면 이 코팅이 다 일어나요. 코팅팬도 예열이 중요한데요. 코팅팬은 기름을 먼저 둘러 2, 3분간 예열을 한 후 조리 전에 불은 약하게 줄이고 달걀을 깨넣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에도 부드러운 나무나 실리콘 조리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은 기름은 밀가루에 앞서 먼저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뜨거우니까 손으로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팬이 식은 다음에 청소를 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네. 성분이 키친타올에 닿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있으니까 밀가루를 조금 부려주셨다가 물을 같이 안 하고. 아직 온도가 네. 뜨거우니까 굳이 아직도 온도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밀가루로 닦은 후에는 미지근한 물에 헹군 후 중성세제로 한 번 더 닦아주는데요. 사실은 밀가루만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제가 그냥 조금 이거 쓰실 거면 보울에 보관하실 거면 중성 세제로 좀 묻힌 수세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코팅팬은 위에 다른 냄비가 올라가도 되나요? 안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 코팅팬이 다른 냄비가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긁혀서 벗겨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또 거기서 이물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보관할 때는 뭔가를 올려서 보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깔아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모든 그릇이 다 그래요, 사실은. 좋은 팁인데요, 키친타올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쓰시면 모르고 그냥 포기해놨었거든요, 음. 냄비들이나 음. 프라이팬끼리. 그러면 코팅도 벗겨지고 이런 네. 스테인리스 스틸 프라이팬도 이렇게 흠집이 생겨요. 팬을 보관할 때 키친타월이나 종이를 한 장씩 사이에 깔아두면 흠집이나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하다 보면 커피나 김치 국물 등이 배서 색이 변한 그릇을 닦아볼 텐데요. 락스가 바로 고수의 비법? 20배 정도, 그래서 한 숟가락 정도, 네. 한 반 숟가락이면 돼요. 이거 하나 정도는. 넣으시고, 물을 넣은 다음에, 20배 정도의 네, 희석을 희석을 하셔서 해서 이렇게 담궈 놓으셨다가, 네. 수세미로 닦아내시면 되고요. 네. 얘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쪽에도 때가 이렇게 예.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자기들은 바닥에. 네, 그때는 이렇게 컵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볼에다가 예. 락스를 희석하셔서 컵 전체를 통째로 넣어두셨다가 네. 한 30분 있다가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여요. 30분 후 락스 물을 버리는데요. 아, 락스를 풀어서 저런 방법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락스가 들어가니까 하고 나서는 좀 물로 중성세제로 해서 더 꼼꼼하게 아, 좀 네네. 세척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락스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많죠. 락스로 표백을 한 후에는 식기에 성분이 남지 않도록 중성세제를 이용해 한 번 더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법만 잘 지킨다면 락스 사용 어렵지 않겠죠? 그릇 보관할 때 그냥 겹쳐두시죠? 깨지기 쉬우니까 키친타월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릇을 상하지 않게 하고 가장 쉽고 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아.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해도 예. 흠집 날 일 없고. 흠집도 안 나고 예, 예. 이가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힘들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요. 네. 키친타월을 사이사이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릇이 깨지고 금이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니 참 좋네요. 평소 양이 많아 층층이 쌓아서 관리하기 어렵던 냄비와 프라이팬. 수납장 안에 무작정 쌓기만 하면 흠집이 나기 쉬운데요. 이럴 때 보관함을 만들어 활용하세요. 적당한 크기의 박스와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프라이팬 보관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종이 상자의 뚜껑 부분을 자르고 그 부분으로 상자 안에 칸막이를 만들어주면 끝! 프라이팬과 냄비를 한 칸에 하나씩 세워서 보관하면 오래 넣어두어도 흠집 걱정 없는 냄비와 프라이팬 보관함 완성!